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비행사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이 약 10분간의 우주 비행을 마친 뒤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건데요. 이번 비행은 1963년 소련의 여성 우주 비행사의 단독 비행 이후 처음인데 이제 우주 여행도 보다 다양한 이들에게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계절이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서울에 118년 만에 가장 늦은 봄눈이 기록됐고 강원 산간은 어제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요란했던 봄 날씨는 오늘 오후부터 점차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절이 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온통 새하얗게 변한 강원도 안반대기. 하늘에서 쉼없이 눈이 쏟아지고 초록빛 싹을 틔우던 밭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4월 중순에 때 아닌 겨울 날씨가 찾아온 건 대기 상층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영하 20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주말 밤사이 시작된 눈은 강원 산간에 10cm 이상,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도 1cm 안팎으로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0.6cm의 눈이 쌓이며 4월 적설량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118년 만에 가장 늦은 봄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상층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강원 산간에는 어제도 대설특보 속에 눈이 계속 쏟아졌고 홍천과 합천, 계룡, 구례 등 내륙 곳곳에서도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비와 더불어 바람까지 거셌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는 여전히 초속 20m를 넘는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비가 그치고 요란했던 봄 날씨가 서서히 제자리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15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상층의 찬 공기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오후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에 들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어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비나 눈이 내린 곳에서는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와 대전 관광공사의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통합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연구 속의 일상, 일상 속의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기술대전은 첨단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우수한 R&D 성과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로 한국의 기술 안보와 경제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자체적인 전략 기술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첨단 기술 외교전의 시대를 맞아 한국형 기술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한 외국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의 체계적인 인력, 기술, 지식의 육성과 보호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한국형 전략기술 개발을 통한 자체적인 육성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가설과 달리 오히려 노년기 인지 저하 위험을 줄여준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제로드 벤지 교수와 베일러대 마이클 스컬링 교수팀은 성인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등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57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룹의 인지장애 위험률이 적게 사용하는 그룹보다 58% 낮았다며 정기적인 디지털 기술 사용이 인지 능력 보존 행동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정책 등으로 전기버스 운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가 내부 깊숙이 장착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소방이 대대적인 진화 훈련을 벌였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버스 지붕에서 불꽃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지난해 1월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운행 중이던 전기버스의 배터리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전기버스는 배터리가 지붕이나 내부 깊숙이 설치돼 있어 진화에 더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을 채운 이동식 수조마저 활용이 어려웠던 겁니다. 일반 승용차의 4배, 2층 버스는 5배까지 사이즈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요. 마치 시한폭탄같이. 유독가스도 다량 배출되는 데다 소방대원들이 감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버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화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훈련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직접 불길 가까이 다가갈 필요 없이 멀리서 불을 진압할 수 있는 무인 파괴 방수차입니다. 건물 지붕이나 벽을 뚫고 물을 분사할 수 있어서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쓸 수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기버스 차량의 구조를 보고 진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소방은 대원들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절연복을 갖추는 등 장비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 오는 2027년부터 도입하는 차세대 고속열차 EMU 320에 세계 최초로 리튬 배터리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하는 소화 설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소화 설비는 리튬 배터리 화재로 열 폭주가 발생하기 이전에 차량의 배터리 박스 내부에서 자동 동작합니다. 온도 센서가 120도가 넘는 열을 감지하면 소화 약재를 스스로 분사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EMU 320 열차에는 기존의 니켈 카드뮴 배터리보다 충전 시간, 수명, 크기 등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폭발하면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치솟는 열 폭주 현상을 일으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SR은 차세대 고속열차를 제작하는 현대로템, 리튬 배터리 소황약재 개발사인 HTC와 협력해 자동 소화 설비를 공동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인공지능, AI가 도입돼 혼잡도와 대기 시간을 줄이고 반려견 목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HTC 현대산업개발은 AI를 활용한 승강기 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해 HTC 랩스, 현대 엘리베이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T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분양한 서울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에선 AI로 엘리베이터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기 시간을 분석해 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서울원 아이파크 세대 내에서는 월패드와 현관 스위치로 하행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때 가려는 층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안에 반려견이 탔을 때는 외부 안내판에 표시등이 뜨고 반려견 혼자만 타 있을 때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은 탑승객의 이상 행동, 화재 발생, 낙상도 AI로 분석하면 안전성과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를 휩쓴 대형 산불로 3,400여 명이 아직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서 언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안동의 산불 이재민 대피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힘모아 만든 짜장면이 도착했습니다. 불타버린 집 생각에 입맛을 잃었지만 정성이 담긴 점심 한 그릇에 조금이나마 힘을 얻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도 1,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TV나 소식으로만 전달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시고 아까도 이불 빨래가 밖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좀 아팠고. 하지만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갑니다. 언제쯤 농사를 짓고 가족과 함께하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앞길이 캄캄하지요. 우리 지금 뭐 당장 살 곳도 없고 저기 농사도 농기계가 큰 농기계가 다 소실되어 버리고 일부 과수 같은 농작물도 대부분 타가지고 원래 농사도 망치고 앞길이 살아갈 길이 참 막막합니다. 대피소와 모텔 등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만 3,40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가 주거 지원을 서두르면서 임시주택 일부는 이번 주 설치가 끝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큰 탓에 임시주택 가운데 절반은 제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재민들이 불탄 집을 새로 짓고 논밭을 다시 일구는 등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는 적어도 2, 3년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군우입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추가 붕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반경 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과의 합동회의를 거쳐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현장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12세대 38명의 주민에게 대피소가 마련된 광명시민체육관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대피소와 숙박업소, 친인척 거주지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사고 현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늘까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실종자 수색 작업과 인근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주변 도로 통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가운데 고려대가 본과 3, 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와 대학, 학생 사이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대가 의대생 120여 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의 유급 기준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인데 대상이 본과 3학년 80여 명, 4학년 40여 명에 이릅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른 학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대들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유급 통보 수순을 밟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7일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한 차례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번 주엔 본과 1학년에서 3학년에게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대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등도 이번 주 내로 수업을 거부하는 본과 의대생의 유급 처리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료계는 정부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 의대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직 복귀율을 최종 판단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귀율이 올라가고는 있다지만 예과 학생들 수업 거부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말에 예과생의 대규모 유급까지 결정되면 내년에 2사에서 26학번까지 1학년만 10,000명이 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계와 의료계 모두 이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유급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수업 복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가 약속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이 불투명해진다면 의정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최근 유행 중인 B형 독감과 관련해 소아 환자들에게 횡문근 융해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골격근 파괴로 발생한 물질로 인해 급성 신장 손상, 근육 약화 등을 일으키는데 소아의 경우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회원 병원에서 보고된 횡문근 융해증 환자 대부분이 5세에서 12세 사이 소아였으며 64%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하면 수액 치료 등으로 회복이 가능한 만큼 아동이 독감이 낫는 과정에 콜라색 소변을 보거나 갑자기 심한 근육통을 호소할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최우선 협상국으로 꼽은 한국과 다음 주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품목이 있는지 질문해 자동차 부품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란 겁니다.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because they're going to make them here, but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아이폰 관세는 어떻게 할 건지 묻자 자신은 유연한 사람이라며 애플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Look, I'm a very flexible person. I don't change my mind, but I'm flexible. I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and that whole business. I don't want to hurt anybody.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주 베트남과 이번 주 일본에 이어 다음 주는 한국 차례라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선트 장관이 최우선 협상국으로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를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조만간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로선 상호 관세 대신 품목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큰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정책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품 품목 코드를 공지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고 면제를 일축하면서 기대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에는 일부 유연성을 두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이폰의 90%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가격 인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필수제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금 없애고 있다. 미국에서 2위 스마트폰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관세가 언제, 얼마나 매겨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반도체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며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이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애매한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보다 무서운 불확실성 속에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일시 유예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또다시 미국을 찾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일정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방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월과 3월 각각 미국을 찾아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통상 관련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 측 관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 삼아 상호 관세율을 25%로 예고한 데 대해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우리 측 노력과 함께 관세율 인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만 탄 우주선이 1963년 이후 처음 발사돼 우주에 다녀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인데 베이조스의 약혼녀를 비롯해 유명 팝 가수 케이티 페리와 방송인 등 6명의 여성이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히 디자인한 파란 우주복을 입은 6명의 여성이 차례로 종을 울리며 우주선에 오릅니다. 드디어 하늘로 솟아오르는 우주선. 발사 뒤 고도 107km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우주 입구에 발을 디딘 겁니다. 6명의 비행사는 잠시 무중력을 체험하며 우주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지구를 감상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because you're floating, but the best part was when we got back in our seats after 0Gs, Katie sang "What a Wonderful World." 10여 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여성 비행사들. 함성을 지르고 땅에 입을 맞추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Joy. Complete and utter joy and gratefulness. Like, it makes me want to come back and just hug everyone and be like, oh my God, we're in this together. 여성들만의 우주 비행은 1963년 당시 구소련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의 단독 비행 후 처음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약혼녀를 비롯해 유명 팝 가수 케이티 페리와 방송 진행자, 과학자 등 이른바 잘 나가는 6명의 여성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발사장에는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도 직접 나와 감동의 순간을 나눴습니다. There's only one time that all the women are going up for the first time. You know, there will be other trips, but there's only one first time. So to be a pioneer is great. 이번 발사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11번째 유인 우주비행입니다. 베이조스와 약혼녀 산체스와의 결혼을 2달 앞두고 진행된 건데 블루 오리진 측은 이번 비행 비용이 얼마인지 또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의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길을 택하면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우리 사회를 누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선택의 여지가 의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다양한 길이 있고 그게 미래가 밝다라는 게 보여진다면은 이런 의대 열풍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우선 궁금한 걸 계속 파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생 때나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뭔가 정해진 걸 배우는 반면 연구에서는 정말 모르는 곳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파헤쳐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연구자로서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었던 말은 따로 없었고 옷을 입을 때 좀 불편한 점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공계라고 하면은 체크 남방을 입는 게 갖고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아침 옷을 입었을 때
체크 난방을 선택하게 되면 최근에 체크 난방 언제 입었는지 생각을 하고 주기를 조절하게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4월 1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